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요양 일자리를 더욱 쉽고 빠르게 연결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케어 파트너입니다.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처음 일자리를 찾으실 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 케어 파트너에서 취업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살핌의 서비스 운영 매니저 박호경입니다. 저는 약 3년 6개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병원에서 케어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살핌에서 방문 요양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약 200분이 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현장 근무 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이곳에 쏙쏙 담았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케어 파트너 취업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전망, 둘째는 요양보호사 일자리 이해하기, 셋째는 요양보호사 일자리 구하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일하기 전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뽑아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전망인데요. 선생님들, 현재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의 현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에서는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가 2024년 상반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 약 2년 뒤인 것이죠.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구성비가 20%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임을 의미해요. 한국은 현재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 돌봄 인력들, 우리 선생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까운 예로 일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이미 간병 인력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 인재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처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요양보호사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은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개요 복지사 과정을 수련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점점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직으로 대우를 받게 되면서 요양보호사로 커리어를 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처럼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각 장기 요양기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근무 시간이나 급여, 업무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해 궁금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하는 장소에 따라 나누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재가의 뜻은 집에 머물러 있음이라는 뜻으로 대상자의 집으로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위 사진처럼 기관으로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르신 댁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입주요양보호사가 있고요. 시설에서 일하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그리고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는 흔히 어르신 유치원, 노치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 유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방문 요양입니다. 가장 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일자리이기도 한데요.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 요양 보호사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방문 요양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때 재가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 보호사가 동일한 용어이므로 헷갈리지 않고 잘 지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어르신 댁에서 일하는 입주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에서는 주로 어떤 어르신들 돌보게 될까요? 보통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력이 없는데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경력이 없는데 취업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경력이 없는데 과연 나를 뽑아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3등급 또는 4등급 어르신들부터 돌봄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업무에 적응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실게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식사 도움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 요리하는 것이 아닌 냉장고에 있는 반찬과 또 밥을 차려드리는 것도 어르신들의 식사 도움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입니다.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외에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기기도 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이건 혼자 할 수 있어. 같이 할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이 손바지를 갖고 있는 신체적 이렇게 해서 기능을 툭 최대한 당겨줄게요. 유지하기 위해 손놀이와 같은 인지활동도 함께하게 박수 10번 됩니다. 쳐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를 낄게요. 손목을 돌려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내로 하나. 손목만 돌려줄게요. 손목만. 하나, 이렇게. 둘. 제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1등급에서 5등급 어르신을 돌보게 되는데요. 위 표와 같이 등급별 어르신 특징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 퀴즈 하나 알려드릴게요. OX 퀴즈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5등급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셔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만 유의해서 선생님들께서 처음 방문 요양 일자리를 구하실 때에는 1에서 4등급 어르신을 선택하셔서 일자리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만약 5등급 어르신을 돌보고 싶은 경우에는 센터 계약 후에 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치매교육을 신청을 하셔서 교육 수료를 하시면 5등급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일자리를 구할 때 많이 보시게 될 방문 요양 채용 공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문 요양 채용 공고의 가장 큰 특징은 위 사진처럼 어르신 등급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어르신 선호하는 등급이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일자리를 지원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2등급 여자 어르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등급 어르신은 최대 몇 시간 돌볼 수 있을까요? 네,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최대 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의 근무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4시간은 공단 수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음 4시간은 비급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 채용 공고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할 때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근무 내용을 보시면 외출 시 동행 식사 챙겨드리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에는 업무 내용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보호자의 요청 사항이나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 내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서비스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가 요양보호사의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를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최저시급은 위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주유수당 1,832원, 연차수당 527원을 모두 합한 11,519원입니다.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상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2023년 제가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상승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유수당도 1,924원, 연차수당도 554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모두 합한 12,098원이 2023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최저시급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과 같이 최소 11,600원에서 최대 14,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등급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 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1, 2등급은 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3에서 4등급 어르신들을 돌보는 경우는 약 70에서 80만 원, 5등급은 약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수당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증 가산 수당입니다. 보통 1, 2등급 어르신들을 돌보는 경우에 중증 가산 수당이라고 해서 1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기 근속 수당은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이 36개월 이상, 즉 3년 이상이 되시면 월 6만 원의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등급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기 힘드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케어 파트너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계산하는 것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나는 제가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맞을까? 머릿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의 성향이 집단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보다
어르신과 1대1 돌봄을 선호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요양보호사에게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시설 요양보호사에 비해 어르신 상태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3시간 또는 4시간 한 어르신과 꾸준히 케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어르신과 의사소통 해본 경험이 있으면 제가 요양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장점은 우선 근무 시간이 짧아서 비교적 다양하게 시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1대1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요양 직장 중 가장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요양에 비해서 정년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되셔서도 제가 요양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양의 단점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을 하시게 될 경우에 근무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어르신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금 중점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차 및 월차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센터와 협의하에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고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요양보호사 직무와 맞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중 주간보호센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노인유치원, 어르신유치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일정 시간 동안 모셔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주야간 보호인데요. 보통 어르신 유치원은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간보호센터가 많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땡땡 주간보호센터, 땡땡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간판의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주간보호센터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일자리 지원할 때 덜 혼란스럽겠죠? 그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어르신들을 돌보게 될까요? 주간보호센터 실습을 다녀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어떤 어르신들과 일을 하게 될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실습만 다녀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주간보호센터의 근무 환경이나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어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전에 송영 차량을 이용해서 주간보호센터로 어르신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위 영상처럼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가능하세요. 약간의 이동 도움만 드리면 거동이 가능합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도 하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들 혈압이나 당 수치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방문 요양에 비해 환경도 다르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죠?
오전에는 어르신들께 아침 간식도 챙겨드리고 식사 도움도 드립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나 보조하기도 합니다. 위 영상처럼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근무 시간은 방문 요양의 근무 형태와 다르게 주 5일 8시간 근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하는 방문 요양과 달리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근무 1, 근무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시간은 보통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은 보통 2개의 근무조로 나뉘게 됩니다. 근무일을 보시면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고 근무일을 보시면 오전 8시에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오전 8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오전 11시에 출근을 할 때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 1시간은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주간보호센터의 특징적인 근무 형태 중 하나는 필요시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평일 하루를 대체하여 쉬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무 내용은 방금 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르신의 전반적인 활동을 도와드리고 식사 보조, 이동 도움, 신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목욕 도움이 빠져 있는데 어르신 성별에 관계없이 목욕 도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센터에 따라서는 송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간보호센터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맞추어 계산한 기본급은 위와 같이 191만 4,440원이에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상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의 월급은 평균 191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이고요. 그 외에 송영 업무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수당을 지급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또 식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명절 수당이나 생일 축하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복리후생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주간보호센터에서 장기 근속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이 36개월, 즉 하루에 8시간 15일 이상 근무를 하시고 3년 이상 동안 한 기관에서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매월 6만 원 정도의 장기 근속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보호센터의 근무 내용, 월급, 근무 형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직무와 맞을까? 머릿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첫째, 선생님께서는 여럿이서 하는 근무 형태를 선호하시는 편인지. 둘째,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분위기에서 일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차량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댁까지 모셔드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간혹 센터에서 선생님의 자차를 활용하여 송영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는 센터의 차량으로 송영 업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차의 경우 또 주유비 등 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간보호센터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 중 하나는 방문 요양에 비해서 비교적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및 월차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한 근무지에서 비교적 꾸준히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동료 요양보호사님이랑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필요시 송영 업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종 보통운전 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동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님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문 요양에 비해서는 근무 시간이 좀 더 길고 주말 중 하루 필수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간보호센터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또 하나의 취업 경로, 요양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양원 또한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 시 잘 구분하여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실버센터, 실버타운으로도 불리고요. 요양타운, 시니어센터, 종합복지센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간혹 위의 이름은 주간보호센터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채용 공고 확인 시 잘 구별해서 지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가요? 간혹 요양병원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일자리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돌보고 계시고요. 요양병원은 주로 간병인 또는 간호조무사님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의사 및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어르신을 돌보게 될까요?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밤 동안 잘 주무셨는지 한 분 한 분 아침 인사를 드리고 라운딩을 합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체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저귀 케어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기저귀 케어를 할 경우 어르신들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은 필수로 치고 진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활동도 같이 하고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식사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목욕 도움을 드리는 것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요양원의 근무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무의 특징적인 점은 밤근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보통 3교대 또는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3교대의 경우 주간, 야간, 휴무로 나뉘게 됩니다. 주간은 낮 근무를 의미하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밤 근무는 오후 6시에서 오전 9시, 휴무는 하루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간을 줄여서 주, 야간을 줄여서 야, 휴무를 줄여서 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양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위 그림과 같이 주주야야 비비 또는 주주야야 휴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 요양원 근무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퐁당당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퐁은 하루 근무를 의미하고 당은 휴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퐁은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당은 휴무를 의미합니다. 요양원 채용 공고를 보면 위 채용 공고와처럼 퐁당당 근무 또는 주주야야 비비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일자리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간보호센터보다 평균 5에서 10만 원 정도 많은 편인데요. 대략 야간 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약 19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죠.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맞추어 계산한 기본급은 191만 4,440원이에요. 따라서 급여는 이 이상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급여, 업무 내용, 근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맞을까? 머릿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밤 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치매나 인지저하, 신체적 케어가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량도 중요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장점으로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주간보호센터보다 약 5에서 10만 원 정도 높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근무지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가 있고 연차 및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어르신과 친밀감 형성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야간 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가 있고요. 기저귀 케어나 식사 도움, 목욕 도움 등 신체적 케어를 비교적 자주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요양기관에 비해서 응급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외에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문 목욕, 입주 요양, 병원 동행,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가족 요양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문 목욕입니다. 방문 목욕은 크게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진행을 하거나 어르신 댁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나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당 주 1회 6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방문 목욕은 원래 원칙상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진행이 가능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1인으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60분 1시간이 아니라 40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방문 목욕의 급여는 시간당 약 13,000원에서 16,000원 정도입니다. 간혹 왼쪽 사진과 같이 방문 목욕 운전직 요양보호사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종 보통 운전 가능자여야 하며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시급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입주 요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입주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입주하여 24시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입주 요양은 어르신 댁에 24시간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어르신 주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주 요양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급은 어르신의 등급 및 중증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월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병원 동행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택시 또는 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함께 다녀오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병원 동행의 경우 투석받는 어르신들이 주로 주 2회, 주 3회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투석받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기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과 같이 휠체어 이동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방문 요양 서비스 중 하나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혼합하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주 3일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주 2일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병원 동행은 보통 어르신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및 대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진료실이나 약국 등 내원 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병원 동행의 근무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필요시에는 휠체어 이동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족 요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하루 60분 또는 하루 90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 최대 근무 일수도 20일 그리고 31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근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과 병행하여 가족 요양을 시행하시게 될 경우 타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 요양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 요양을 하는데 필수 조건은 우선 어르신이 장기 요양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시며 케어 제공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케어 제공자 가족의 경우 관계는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인 경우에 케어 제공자로서 가족 요양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의 월급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략 60분일 경우에는 약 35에서 45만 원이고요. 90분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약 75에서 85만 원입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은 가족요양 월급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요양 일자리를 구한다는 가정하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일자리 구하기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채용 과정을 재가요양보호사, 시설요양보호사로 나눠서 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자리 탐색, 공고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게 되고 면접, 어르신 매칭,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어르신 댁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일자리 탐색이 이뤄지고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관으로 출근하시게 됩니다. 이때 재가요양보호사와 시설요양보호사 채용 시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전화 문의 후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고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전화 문의 없이 이력서부터 제출을 하면 서류가 통과되면 면접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탐색인데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일자리 탐색이 구직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신가요?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게 될 건데요. 이 외에도 벼룩시장, 교차로 신문을 보시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 주로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관할구청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실제 원하는 어르신 조건을 선생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보다는 문자나 유선 연락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인터넷 검색은 채용 공고를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등급 어르신을 돌보고자 하는지, 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채용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트로 전국 98개소 고용 플러스 센터 인증을 거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필터 기능이 있어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케어 파트너는 지도 기반 집 주변 요양 일자리 추천 사이트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좀 더 특화된 일자리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댁 주소를 지도에 입력하면 집 근처 일자리를 지도 기반으로 보여드리며 요양보호사별 맞춤 일자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딱 맞는 일자리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외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케어 파트너 매니저와 1대1 일자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럼 케어 파트너로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체험해 볼까요? 첫째, 주소를 입력하여 우리 집 근처 일자리를 확인합니다. 둘째, 집 근처 마음에 드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셋째, 하단에 전화 걸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센터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하단에 통화 버튼이 보이시죠? 이때 선생님들께서 막상 전화 버튼을 누르시는 게 두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케어 파트너는 100% 전화 면접 성공하는 멘트 꿀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 막상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케어 파트너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매니저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력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 경험이 없거나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하는 것이 힘들어 일자리 지원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포기하시지 마시고 케어 파트너가 성공적인 일자리 연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력서 작성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케어 파트너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카카오 채널 창에 들어가시면 돋보기 표시가 보이는데요. 거기에 케어 파트너 알림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케어 파트너가 시설에 취업하기 위한 이력서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케어 파트너 매니저가 1:1 맞춤형으로 이력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잘 연결되었고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께서 요양 일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다양할 거예요. 정년이 보장되는 일이라서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간단히 짧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용돈벌이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의 삶의 끝자락, 삶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호자분보다 더 가깝고 더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선생님들이 한켠에 선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케어 파트너 취업 설명회가 끝나고 선생님들께서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겠죠? 일을 시작하시기 전 나는 왜 어르신을 돌보고자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르신을 케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베스트 5를 뽑아보았어요. 5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고 케어 파트너 취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경력이 없어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은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3, 4등급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면 되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의 경우에는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경력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어렵다는데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간혹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이를 면접 시 잘 전달하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도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있죠.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소통해 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처음에는 3, 4등급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시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케어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일을 배워가시면서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 적응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데 가사 일을 전부 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가사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어르신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 요청사항에 맞게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면 됩니다. 간혹 보호자의 부당한 요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 요양은 하루에 여러 건 해도 되나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요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타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가족 요양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보통 3시간씩 오전, 오후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한 어르신을 길게 돌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케어 파트너 취업 설명회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케어 파트너 카톡 친구 추가를 하셔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케어 파트너 매니저가 친절히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케어 파트너의 구독과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케어 파트너 취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